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목요일이고요. 날은 많이 풀렸습니다. 한동안 추위가 계속됐었는데 여러분 얼죽아라는 표현 아시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코만 시켜서 드시는 분들인데 네. 여기도 계시고 네. 이제 그렇게 건강에는 안 좋을 수 있다고 그래요? 네, 제가 얼죽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좀 줄여야겠다 싶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이렇게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오르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다고 하고요. 또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뭐 소화불량이나 설사, 복통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아이스, 차가운 음료를 마셔야겠어 하시는 분들 아침 공복은 피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천천히 소량씩 마셔야만 위 관련해서 이런 장애 혹은 자극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따뜻한 음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요일에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했는데 오늘도 알찬 건강 지식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모닝픽 어떤 겁니까? 그룹 방탄소년단의 복귀가 다음 달로 예정되면서 전 세계 팬들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가 인파 관리와 바가지 요금 근절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속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추가 반찬 유료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식자재 값이 부담되지만 밑반찬은 인심이라는 인식이 강해 추가 요금보다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최근 헌혈이 집에서 헌혈 기념품으로 두바이 쫀득 쿠키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번에는 일부 지역에서 대전 명물빵집의 인기 메뉴를 답례품으로 내놓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달 최대 2만 원까지 추가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성경련으로 의식을 잃은 1세 영아가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생명을 구해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들어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 BTS, 방탄소년단 컴백 소식에 저만 설렌 게 아니었나 봐요. 뭐 서울이 들썩인다고요? 아니요,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기다렸던 팬들이 안 되겠다, 서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그 딸이나 BTS 팬한테 티켓을 아버지가 선물해 주거나 이런 게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이 3월 21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인파 관리와 바가지 요금 근절을 포함한 총력전에 지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이 최우선일 텐데 어떤 대책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팬들이 몰리는데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시지 않으세요? 거의 인산인해를 이룰 것 같거든요. 그럼 서울시 입장에서는 인파 관리가 제일 시급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시간 도시 데이터와 CCTV를 활용해서 인파 밀집도를 특별 관리한다고 합니다. 공연 당일에는 시간대별 안전 대책을 가동하는데요. 공연 전후 병목 구간 동선을 관리해서 순차적으로 출입을 유도하고요. 공연 중에는 인파가 쏠리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긴급 상황에 대비해 소방 응급 인력과 차량을 배치하고 비상 동선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바가지 요금도 큰 문제인데요. 이거 어떻게 대비할 계획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면,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 한국어 잘 모르니까 악덕상술이 등장하곤 하잖아요. 아주 일부 사람들의 얘기긴 하지만 서울시가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숙박업소 요금 개시 준수 여부, 예약 취소 유도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과 관광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이 고객을 가장해서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퍼를 투입해서 바가지 요금 현장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BTS 광화문 이벤트는 국가적인 이벤트를 넘어서 세계적인 이벤트가 됐어요. BTS가 전 세계에 또 한 번 붐업이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도 전 세계가 이야 대단해 할 정도로 한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혹시 이재용 앵커
두바이 쫀득하게 드셨어요? 드디어 드디어. 어제 제가 먹었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지 돈으로는 안 살 것 같으니까 어제 사서 줬어요. 야, 그거 맛있었죠? 쫄깃 바삭 엄청 달.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어지럽던데. 처음 먹어봤을 때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이게 제작진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또 물어볼까봐 그때 가서 두쫑코 또 못 드셨다면 어떡할까봐 걱정이 돼서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두쫑코 얘기를 하냐면요. 올겨울에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거든요. 일부 혈액원에서 이 혈액 그 수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례품으로 그 두바이 쫀득 쿠키를 제공을 해서 큰 화제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대전하면 생각나는 빵집 있잖아요. 네. 그 빵집의 인기 메뉴를 증정품으로 주겠다. 이런 곳이 생겨나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진짜 예전에는 그 초코 발라져 있는 그거 먹었잖아요. 파이 아, 그렇죠, 먹었었는데 그렇죠. 요즘엔 정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니까 일종의 좀 유인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이런 네.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요. 어제 대한정신자사가 혈액관리본부가 12일부터 13일 이틀 동안 헌혈자들에게 대전 S빵집의 인기 메뉴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충북 지역이 대상입니다. 충북 지역의 성안길센터, 충북대센터, 청주터미널센터, 가로수센터, 충주센터를 방문해서 헌혈을 하면 기념품 1개와 S빵집의 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지급되고요. 수량이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벤트들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혈액 보유량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근데 우리가 두쫑코를 꼭 줘야지 이거 하나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중순 적혈구 혈액 보유량이 4여분가량밖에 남지 않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두쫑코 증정 등을 비롯한 각종 프로모션을 계기로 지난달 말 5일분을 넘어서면서 적정 단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헌혈하면 우유하고 빵 줬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요즘에 두쫑코도 주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우리 한번 가서 고등학교 때는 수업 1시간 빠져도 됐잖아요. 헌혈하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셔서 좀 헌혈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네. 예, 헌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다음 모닝픽은요? 마지막은 좀 마음이 훈훈해지는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이 지난달 3일 무렵 오전 11시 40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일세영아가 경련을 일으킨다는 공동 대응 신고가 고양경찰서에 접수가 됐다고 하거든요.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아이는 열성 경련으로 차량 뒷좌석에 몸이 축 늘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호흡 곤란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구급대는 이 공동 대응이기 때문에 같이 출동을 하는 건데요. 출동 거리가 멀어서 도착이 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다급했던 경찰이 보호자와 아이를 순찰차에 태운 뒤에 사이렌을 울리면서 인근 병원까지 4km 거리를 단 4분 만에 긴급 후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병원 도착 직후에 치료를 받았고 현재 건강을 회복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구급대를 부르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해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순간 판단을 해서 네. 아이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와 아이 부모가 2주 뒤에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지구대를 찾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구급대가 늦게 올 상황인데 경찰이 먼저 와서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출동했던 도래울 지구대 정성인 경장은 지구대에 다시 찾아온 아이가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었고 앞으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평생 경찰 아저씨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네. 훈훈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6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죠.
장민우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 없어서는 안 될 두 분입니다. 양경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자, 그럼 건강 리모델링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힌트 먼저 볼까요? 네. 오. 귀족들 사진이죠? 아, 중세 귀족. 왠지 알 것 같아요. 두 분 다 지금 모자를 쓰셔가지고 네. 탈모 아닐까요? 탈모. 귀족의 그건가요? 가리려고. 귀족들이었으니까 잘 먹었을 테니까. 그쵸. 뭐 비만 아니면 당뇨 이런 거. 아, 그런 것도 있겠다. 이게 가장 맞을 것 같은데 두 번째 힌트도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보시죠. 자, 이것 환자 90% 이상이 남성. 이것 환자. 아니, 비만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것 환자의 90% 이상? 남성? 야,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주제 뭔가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겨울철 심해지는 통증의 왕, 통풍입니다. 아, 통풍. 통풍 진짜 아프다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고칼로리 고단백 식사가 가능했던 정말 귀족, 황제의 병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이제 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최근에 40대 이상 남성에게 굉장히 가파르게 이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증의 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또 정말 극한의 통증을 경험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그런 이제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겨울철에 좀 더 유난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저 아는 분도 통풍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분 있어요. 근데 이게 남자가 90%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더 겁나는데 통풍은 그야말로 바람만 불어도 그렇죠. 바람만 네. 스쳐도 너무너무 아프다 이런 거잖아요. 네. 통풍이라고 하는 병 정말 통증의 어떤 그 대명사 같은 그런 병인데요. 네.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식을 먹으면요, 음식에 여러 가지 성분인데 그중에 퓨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퓨린이 대사가 되고 소화가 되고 나서 나온 그런 남은 산물이 바로 이 요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요산이 다 원래 몸 밖으로 다 배출이 소변을 통해서 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배출되지 못하고 이것이 몸속에 남아서 관절에 쌓여서 염증과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 바로 이 통풍이라고 하는 그런 대성 질환입니다. 주로 엄지발가락 쌓이는 거 지금 그림에도 나오지만 그 부위가 제일 유명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 무릎이나 발목 이런 그 부위에 갑작스럽게 발작적인 그런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인데요. 자, 관절이 붉게 변하고 또 이게 부어오르면서 열감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통증, 정말 뼈를 부수는 듯한 그런 통증이나 아니면은 망치로 발을 그냥 동동동동 두들기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극심한 통증이 정말 특징인 그런 병입니다. 특히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이렇게 추운 겨울철이 되면은 이 혈관을 지나는 이 요산들이 쉽게 이게 굳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더 관절에 잘 쌓이게 되는 이제 그런 질환이고 이때 또 체온 저하, 수분 부족 이런 것들이 겹치면 더욱더 악화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오면 이거 무조건 통풍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혈액 내에서 요산의 수치는 높은데 통풍 발작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을 고요산 무증상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산이 높아지면서 요산의 결절이 이 관절 쪽으로 침착이 돼서 관절을 막 공격해서 생기는 관절의 염증이 통풍입니다. 그러니까 요산이 높아서 생기는 2차적인 질환이라서 아주 똑같은 질환은 아니고 좀 별개로 보셔야 하는데요. 다만 요산 수치가 높으면 통풍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요산 수치가 7mg/dL 이하여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9.0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때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통풍이 걸릴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부터 서서히 관리를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통풍이 생기고 요산 수치가 올라가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요산을 발생시키는 퓨린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지만 선천적으로 요산의 배출 자체가 떨어지는 체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습관과 본인의 가족력 같은 것들도 한번 좀 체크해 보면 좋겠죠. 그럼 선생님 이게 통풍이 유전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 예, 정말 불행하게도 유전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질환입니다. 예, 직계 가족. 이게 남성의 병이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된 통풍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가족 간에 이 통풍을 걸릴 수 있는 그런 대사 유전자가 이제 공유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녀분들은 좀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유전적 고위험자면서 아무래도 좀 식습관이 아까 이제 뭐 고기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 좀 많이 섭취하시는 그런 분 경우에는 연구를 해봤을 때 약 정상인보다 최대 3.6배나 이 발병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좀 더 조심하셔야 되겠고 아쉽게도 아직은 이 국가 건강 검진 우리 공단 검진이라고 하죠. 네네. 이 검진 시스템에는 이 혈중 요산 수치가 빠져 있습니다. 검사 수치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 이런 쪽으로 부모님이 아버님이 특히 이 유전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개별적으로 좀 혈액 검사를 따로 이 요산 수치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풍에 통증이 시작되면 저 아는 분도 막 그냥 온 몸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통풍은 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 저희가 시각 통증 척도라고 해서 이렇게 얼굴 모양으로 얼마나 아픈지 인상을 찡그리는 모양을 환자들한테 보여주고 여기에 어느 정도 해당되느냐고 설문을 하는 검사 방법이 있는데 네. 아이를 낳는 고통을 보통 한 8.5에서 9점 정도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통풍 환자들은 항상 9점 아니면 10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근데 이제 그래요? 둘 다 겪어보셨던 여성 환자분들도 있으니까 확실히 애 낳을 때보다 더 아프다, 출산의 고통보다 더 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그게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만큼 정말 너무너무 심한 통증을 겪게 되는데 이 요산의 결정체가 바늘처럼 생겼어요. 아, 그래서 아프. 그게 이제 관절낭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깨진 유리 조각이라든지 정말 칼날 같은 것들이 나의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찢어지는 듯한 이제 엄청난 통증이 수반되게 되는데요. 이게 온도가 좀 떨어지면은 이 요산의 결정체가 잘 만들어져요. 온도가 낮을수록 결정이 잘 생기잖아요. 잘 안 녹고. 추우니까. 그러니까 밤이나 새벽에 통증이 심해지고 겨울철에도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바늘이 관절 사이를 막 헤집고 다닌다. 안 돼,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 끔찍한데 그런데 보통 통풍 걸리신 분들 보면 엄지발가락 이렇게 부어오른 거 많이 봤거든요. 왜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주로 오는 거예요? 첫 급성 통풍 발작 같은 경우는요, 정말 얘기하신 대로 환자의 한 50% 이상이 엄지발가락 쪽에 있는 관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흔한 곳인데요. 엄지발가락이 심장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말단부잖아요. 가장 최말단부다 보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고 그만큼 체온이 떨어집니다.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요산 결정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온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체온이 낮은 부분에 있으니까 결정화가 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요산이 그쪽으로 더 많이 쌓이게 되고 또 걷고 활동하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관절이 하중을 받는 곳도 역시 엄지발가락 쪽이라 이래저래 요산 결정이 침착되기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다고 또 엄지발가락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게 엄지발가락이고요. 좀 위로 올라와서 발등이나 발목 또는 무릎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상지 쪽에도 생깁니다. 상지 쪽에는 주로 팔꿈치에 생기기도 하고요. 어깨나 등 아니면 손가락 같은 부위도 드물긴 하지만 충분히 발생 가능한 부위예요. 이제 꼭 발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군요. 그리고 통풍 발작이 주로 밤에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대처를 예, 하는 그러면 굉장히 놀라시게 되죠. 밤에 갑자기 너무 아프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게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절을 쓰지 않고 최대한 그 고정시키는 일정한 자세로 고정시키고 닿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하시는 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능하면은 하지 쪽에 많이 생기는 병이다 보니까 이쪽 다리를 들어서 아래 벽에라든지 이불 같은 걸 받쳐서 좀 심장보다 높은 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적게 가게 되고 갔던 혈액들도 심장으로 빨리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붓기가 좀 덜 덥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붓기를 낮추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인 얼음팩을 꺼내서 냉장고에 꺼내서 거기를 이제 20분 정도 간격으로 계속 냉찜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여기 좀 이게 부드럽게 마사지 한다고 만져주거나 이러면 오히려 염증이 좀 퍼질 수 있으니까 찜질만 하시고 너무 이렇게 그쪽 관절 아픈 관절을 주무르거나 하시는 것을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프시니까 그 예전에 처방받으신 그런 소염 진통제나 집에 갖고 있는 그런 상비약이 있다면 빨리 복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섭취를 늘려서 빨리 요산을 몸 밖으로 소변으로 많이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안 되면 병원을 빨리 찾으시는 것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통풍 걸리신 분이 몇 분 지금도 계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팠다가 또 괜찮았다가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한대요. 그럼 이 통풍도 뭔가 뭐 통증, 휴식기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가요? 어느 순간 이제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그걸 이제
급성 통풍 발작이라고 하는데 요 발작 시기가 한 1, 2주일 정도 됩니다. 요때 동안 엄청나게 강하게 염증 반응이 막 일어나면서 강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1, 2주일 지나면 이제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사라져요. 그렇다고 요산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아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플 수 있는 준비를. 네. 그래서 그때 착각하고 다 나은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치료를 중단하면 그 다음에 찾아올 수 있는 엄청난 이제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간기 통풍이라고 부르는데 이 간기 통풍 시기에도 꾸준히 치료를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이때 치료를 포기하면은 이제 뭐 소홀히 하게 되면 만성 통풍성 결절 같은 게 생기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의 변형까지 막 일어나면서 어머. 관절의 움직임도 제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쓰나미가 몰려올 수. 그러니까요. 네. 지금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아픔이 느껴지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럼 요산 결절은 꼭 관절에만 생기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산 결절이 생길 수 있는 부위 중에서도요, 굉장히 의외이지만 아주 유용한 곳이 있어요. 바로 귓바퀴거든요. 그게도 생 우리 아까 다리, 엄지발가락에 결절이 잘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온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귓바퀴 같은 경우도 혈류가 적고 체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요산이 결정으로 굳어지기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귓바퀴 같은 경우는 연골이지 관절 자체는 아니거든요. 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연골이 있으니까 결절이 조금만 결정이 생긴다고 했을 때 바깥으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잘 드러나요. 그러면 아프진 않으면서도 내가 확실히 요산 수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구나라고 빨리 병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산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귓바퀴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결절이 생겼으면 꼭 병원에 가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통풍이 지속되면 이게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이게 관절 질환이 아니라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사망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전신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산이라고 하는 게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정형외과가 아니라 관절 질환처럼 보이지만 정형외과 아니라 내과,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데 있는 건데요. 이런 만성적인 요산 상승은 혈관 내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혈관이라고 하는 게 염증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정말 유명한 질환들, 뭐 심근경색 이런 협심증 그리고 뇌 문제가 생기는 뇌졸중 이러한 혈관 심내혈관 질환 같은 것이 잘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산 아까도 계속 배출 소변 말씀드렸는데 요산의 3분의 2가 이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장에 여러 가지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 심부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연구를 통해서 봤더니 일반인들에 비해서 통풍 환자분들은요 고혈압 위험성이 4.2배 그리고 당뇨병이나 심근경색은 2.4배, 심부전은 2.7배, 그리고 3기 이상의 만성 심부전은 2.3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통풍 앓는 분들은요, 다 특징이 있었어요. 헬스장을 다니시고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고 식단도 진짜 열심히 하셔서 몸에 근육도 막 멋지게 있으신 분들이 네. 주로 이 통풍에 그렇죠. 걸렸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남성분들한테 통풍이 네.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뭐 근육질 이게 아마 단백질 섭취를 워낙 많이 하니까 더욱더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요. 아. 네, 근육이 좀 많아지는 그런 체형들이 남성 호르몬이 많은 남성 호르몬이 신장에서 요산을 배출시키는 과정을 억제합니다. 재흡수하는 과정을 계속 촉진하기 때문에 요산이 계속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반면에 여성 호르몬은 요산을 막 배출시키는 효과를 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은 훨씬 더 덜 걸리고 남성이 잘 걸리는데 하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죠. 이 중장년기에 폐경기 이후에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성도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통풍하면 제 생각에는 주로 중년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그런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요 20, 30대 우리말로 젊은이가 젊은이들이 그렇게 맞아. 통풍에 걸린다 그래요. 그 친구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나이 드신 중년 남자만의 병은 아닌 정말 20, 30대 이 젊은 분들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 실제로도 통계를 봐서도 20, 30대 환자분들의 이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자, 이 이유는요. 서구화된 식습관, 또 운동 부족, 또 그러다 보면 생기는 게 비만. 거기다가 또 이제 통풍하면 유명한 게 술이잖아요. 술. 네. 또 맥주 드시고 많이 걸린다고들 하는데 그러면 과도한 음주, 그리고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20, 30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층들은요. 이게 초반에는 통증이
초반에는 별로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간기가 돼서 좀 덜 아프게 되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선 적절한 관리나 치료를 받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되면 만성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초기에 왔을 때부터 정확하게 진료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술 얘기하셨는데 통풍 환자들은 좀 가려야 하는 음식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치킨에 맥주 이거 아주 안 좋다. 맞아요. 네. 그러면 뭐가 이 통풍을 없애는데 좋고 뭐는 또 안 좋고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통풍 환자들의 요산 수치를 높이는 건 퓨린이 많은 음식이거든요. 대표적인 음식이 아까 방금 이야기해 주신 치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고기류는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좀 다른 의외의 음식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많이 드시는 음식들인데 이 중에서 통풍에 좋은 음식은 오른쪽으로, 통풍에 나쁜 음식은 왼쪽으로. 한번 희경 씨가 먼저 분류해 보시겠어요? 그래요? 아, 이거 일단 어렵다. 이게 다 그럴싸한데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기준으로 가볼게요. 단백질을 많이 드실 것 같아서 간, 그다음에 감자도 많이 드시잖아요. 왠지. 그다음에 왠지. 단백질이 좀 안 좋다는 거잖아. 버섯도 많이 드시잖아요. 우유도 많이 우유도 많이 드시잖아요. 드시는데? 그다음에 요것도 우유도 많이 단백질로 많이 어머 드시잖아요. 먹을 게 없네. 커피도 많이 드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래도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제로 칼로리 느낌이라서. 요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정답과 좀 많이 멀어지셨어요. 제가 일단 정답부터 한번 볼까요? 커피는 맞으셨고요. 하나 더 옮겨볼게요. 우유도 좋아요. 네,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중에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감자예요. 감자 너무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커피나 우유 그리고 요 감자가 됩니다. 특히 우유 같은 경우는요. 유제품류들이 요산의 배출을 돕는 데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다만 일부 유제품들은 과당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과당은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 가급적이면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살펴보실 텐데요. 네. 내가 뭔가 요산 수치를 올리는 음식들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못 외우겠다 하면 일단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고기류도 있지만 그 동물들의 내장류를 피하셔야 됩니다. 곱창 이런 거요. 곱창 안 되고요. 양 안 되고 간에도 그래서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는 퓨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표고버섯도 되게 좋은 자연산 음식일 것 같지만 다소 퓨린의 함량들이 좀 높게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통 고등어 같은 이 등푸른 생선들 오메가3도 많고 건강에 되게 좋대 하면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런 등푸른 생선류에도 역시 요산을 높일 수 있는 퓨린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나 높냐면 아까 희경 씨 얘기하셨던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단백질 많다고 함유되어 있는 육고기보다 더 높은 함량으로 함유가 돼 있어요. 얘가요? 네, 고등어뿐만이 아닙니다. 뭐 청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류는 다 많이 함유가 돼 있으니까 생선이 너무 당기신다. 흰살 생선으로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건강 식품 있잖아요. 단백질도 네. 먹어야 되고 등푸른 생선 좋고 이거하고는 좀 안 맞단 말이에요. 퓨린이 무조건 적이다. 이건 아니고. 아니죠. 무조건은 당연히 아닐 그렇지 것 않겠습니다. 같아요. 항상 그렇지만 다 필요하니까 우리가 다 섭취를 해야 되는 성분이잖아요. 특히 퓨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이 세포들의 성장 그리고 또 에너지 생성 그리고 또 이게 DNA 우리 유전 물질의 가장 중요한 또 이 구성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퓨린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언제나 그렇듯이 너무 과도한 양을 섭취를 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이것들을 너무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을 좀 조절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통풍에 대한 속설들을 OX 문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문제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봐요. 좋아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드려볼 텐데요. 자, 아까 맥주 얘기 좀 나왔었죠. 자, 통풍은 술 중에서 맥주만 피하면 된다. 맥주만 피하면 될 것 같으면 5를 들어주시고요. 많이 있으면 아니던데. 피해야 될 것 같으면 안 X를 들어가면 아니 근데 저는 주변에 그런 분은 봤어요. 네. 맥주는 정말 안 돼서 네. 소주는 괜찮다면서 소주 드시는 분을 봤긴 봤어요. 근데 왠지 만은 아닐 것 만은 같지만. 아니에요. 네. 저도 이번에는 만에 걸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답은 X고요. 네. 당연히 근데 맥주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맥주는 정말 치명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모든 알코올이 들어있기만 하면
이게 요산을 합성하는 걸 좀 더 많이 촉진시키고 아, 배출을 또 그래요? 좀 억제하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확실히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알코올들도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은 맥주뿐만 아니라 뭐 소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다른 모든 음주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항상 통풍은 심해진다. 이 요산 수치가 항상 증가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으니까요. 가급적 술은 좀 자제해 주시고. 그러면 전 좀 다행인 게 무알콜 맥주를 남편이랑 많이 먹거든요. 아, 무알콜은 네. 괜찮아요. 이거 괜찮을 것 저희 집 같아요. 냉장고에서 잔뜩 들었는데 무알콜 맥주에도요 퓨린이 많아요. 왜?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에 정말 한정판으로 나오는 무알콜 맥주 중에 퓨린이 없는 맥주를 팔기도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이제 무알콜 맥주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무알콜 무퓨린인지 같이 한번 따져보고 무퓨린까지.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한정판으로 나와서 전 잔뜩 쟁여놨어요. 나 그 몇 개 저기 뺏어 나중에 와야겠다. 사이트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자, 다음 문제 궁금한데요, 민 선생님. 네,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요. 요산의 수치가 정상이면 통풍약 끊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아, X 들어주세요. 내가 우리 방금 선생님들의 패턴을 배웠잖아. 알았어. 패턴을. X. 방금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게 X야. 민우 그쵸? 선생님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한 후에 뭐 어떻게 해라. 뭐 아, 맞아. 네 맘대로 끊지 마라. 쓰나미 몰려올 수 있다고. 정답은 X입니다. 다들 정답까지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통풍이라고 하는 게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질환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고혈압, 혈압 수치 정상됐다고 약 끊지 않잖아요. 통풍 역시도 내가 평생에 걸쳐서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잠깐 순간에 요산 수치가 떨어졌다고 약을 끊으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요산의 수치가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증상이 사라졌다라고 해도 요산 수치는 여전히 높다 그랬잖아요.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언제든지 통풍 발작은 재발하게 되거든요. 또 내가 요산 수치가 잠깐 떨어졌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질 자체가 요산에 배출이 잘 안 되는 체질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다시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잠깐 좋아졌다고 약을 끊는 것보다는 꾸준히 복용을 하시는 게 더 좋겠고요. 다만 내가 정말 열심히 식습관 조절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어. 이럴 때는 약 용량을 좀 줄이거나 또는 일부에서 끊을 수도 있는데요. 이재용 아나운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때는 자의로 끊는 게 아니라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에 끊는 것이 좋고 핵심이야.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내가 통풍 발작이 시작이 됐고 약을 시작했다. 아, 평생 관리해야 되니까 내가 이 약을 그냥 평생 꾸준히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통풍은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아까 보니까 뭐 헬스클럽에 그래, 헬스장에서 많이 왔다니까요. 운동은 어때요? 운동이요? 자, 뭐 통증 뭐 운동 도움이 되죠. 도움 될 수 네. 있죠. 사실 비만하거나 과체중이신 분들이 네. 통풍의 악화 인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체중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급성으로 너무 열심히 운동하시면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어요. 운동 열심히 하셔서 탈수 오신다? 그러면 요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게다가 운동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면 퓨린을 더 많이 대사하게 되거든요. 요산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운동을 과하게 했을 때 생성되는 젖산은 요산의 배출까지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하시되 고강도 운동 말고 중등도나 저강도의 운동을 1시간 이내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나 물 꾸준히 섭취하셔야 됩니다. 또 운동하시는 날은 금주가 필수이겠죠. 그리고 퓨린이 올라갈 수 있는 음식도 평소에 딱딱 적게 드시거나 조절하면서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도 알려주셔야죠. 자, 두 분 나오시죠. 제가 저강도 운동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강도 좋아요. 저강도 어떻게 운동도 한번 식혜권 해보죠. 끊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신발 벗고 한번 올라가 보시고 여기 수건 준비했는데요. 네. 수건을 바닥에 일자로 쭉 깔아주세요. 이렇게 발로 어깨 넓이로 밟아주시고요. 양쪽 수건 끝을 잡고 쭉 끌어 당겨 주시는데 헬스장에서 데드리프트 하시는 분들 네. 보셨죠? 그거 하는 것처럼 어머! 네, 쭉 이게 돼요? 끌어 올리면서 네, 잡아주세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허리라든지 코어 쪽 근육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되죠. 5초 정도 잡아당겼다가 편안하게 내려놓고 네, 다시 5초 정도 잡아당겼다가 편안하게 내려놓고 이렇게 반복해 보시면 좋습니다. 한 5번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한번 앉아볼까요? 아니 이거 쉬워 보이시죠? 엄청 와,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굽혀주시고요. 이 무릎 아래쪽 오금 쪽에다가 수건을 받쳐주세요. 이렇게 잡고 네. 네, 쭉 끌어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역시 코어 쪽에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요. 네. 쭉 끌어당겨 줬다가 다시 편안하게 놓고 5초 정도 다시 한번 쭉 끌어당겨주고 네, 다시 5초 정도 내려놓고요. 이것도 한 4-5번 정도 반복해 보시면은 상당히 코어 쪽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래도 할만하다. 할만하시죠? 네네. 자, 이번에 마지막 동작 조금 어려운데요.
지금까지는 저강도, 이제 중강도 운동을 슈퍼맨 자세처럼 앞쪽으로 쭉 수건을 잡고 쭉 뻗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턱걸이 하듯이 수건을 앞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상체를 세우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쭉 당겨주시고 상체를 세워주세요. 5초 정도 유지했다가 다시 편안하게 뻗어주시고요. 자, 다시 쭉 끌어당기면서 상체를 세워주시고 네, 5초 정도 유지했다가 다시 편안하게 내려보세요. 자, 어떠신가요? 슈퍼맨한테 되게 고마워해요. 너무 어려운데요. 네, 이렇게 해서 보통 일이 아니었어. 총 5번 정도 반복하시면 좋으니까 요 3가지 동작, 코어 쪽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저강도 운동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야. 와, 선생님 잘 자,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진짜 잘 운동까지 잘 생각보다 배워봤습니다. 힘이 드시죠? 네, 힘드네요. 진짜 이게 항상 동작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네. 쉬워 보여도 쉽지 그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풍이 어쨌든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갔어요. 그럼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가장 정확하게 확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통풍 발작이 있을 때 그 해당하는 병변에서 관절액을 뽑아서 현미경으로 요산의 결정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바로 확진이 가능합니다. 또 손상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까지 같이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요. 이렇게 요산 자체를 뽑아내는 검사보다는 다른 영상학적인 검사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초음파를 통해서 관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CT를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요산이 침착되어 있는 부위 또 얼마나 많이 침착되어 있는지 관절이나 뼈가 얼마나 많이 손상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 통증을 좀 줄이면서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서요. 일단 발작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검사들과 영상 검사를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통풍은 식습관 개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치료도 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그럼요. 이루어지나요? 뭐 수술이나 시술 같은 확실하게 딱 뿌리채 뽑아줄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거의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겠는데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급성기 시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목적인데요. 이 통증을 유발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체지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염증이 훨씬 더 통증을 강하게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급성기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결국 이제 소염 진통제라든지 염증 가라앉히는 약들을 이제 복용하게 됩니다. 네. 아마 통풍 앓으시는 분들 요 급성기 약 다 집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 급성기 염증이 없는 시기에는 만성기에 요산 수치가 올라가지 않게 관리해주는 요산 대사를 도와주는 약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평상시에 꾸준히 먹어줌으로써 급성기 통증 발작을 이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의학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으니까 좀 더 부작용 없이 더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약들이 곧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니 해도 병은 안 걸리는 게 최고잖아요. 예방. 통풍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풍 예방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적절한 체중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기를 조절하셔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물을 좀 많이 먹어서 요산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겠죠. 또 하나 빼놓지 않고 하셔야 되는 게 절주입니다. 특히 이 체중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굶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시기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내 몸 안에 있는 요산의 농도가 변하는 게 통풍 환자들한테는 더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시기를 줄이지 마시고요. 퓨린 함량이 적은 음식들을 적당량 드시면서 완만하게 체중을 빼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는 통풍 발작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주무시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이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들 지양하시고 충분히 또 휴식하시면 더더군다나 평소에 관리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스치기만 해도 너무너무 아프다는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절기가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입춘이 지나고 나서 제법 기온이 좀 올랐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문다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한결 부드러워진 공기에 겨울이 다 끝나가나 싶은데요. 온화했던 어제보다 오늘은 기온이 더 올라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로 영상권에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더 크게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날이 따뜻해지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에 보이겠고요. 특히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는 농도가 매우 짙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걷습니다. 그 전까지 오전부터 낮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나 1mm 안팎의 비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서 포근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8도, 대전 12도, 대구와 부산이 14도가 예상돼
3월의 초봄 수준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결 풀렸던 추위도 잠시 내일부터는 다시 강추위인데요. 토요일에는 영하 12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이 시작하면서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하늘은 거치지만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여전히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최신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먼저 혹독한 시기의 조선업 환경 속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는 종합중공업 기업 H사의 소식입니다. H사는 2030년까지 지능형 자율운영 조선소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미래의 조선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상현실에서 선박을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선박 건조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을 제시한 에너지 화학 기업 S사의 소식입니다. S사는 실리콘 음극 기반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소재 PPMA에서 해법을 찾았는데요. 단순 소재 제한을 넘어 전고체 배터리 실제 구동 조건에서 성능 안정성까지 확인했고요. 2029년 상용화를 목표 중입니다.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의 장기화 속에 사업 체질 전환에 나선 종합 전자기업 L사의 소식입니다. L사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을 넘어 AI 중심 차량 역량 주도의 속도를 내는 중인데요. 공장 자동화와 지능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 역시 지난해 연간 수주액 5천억 원을 달성하며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포의 외형 성장 전략을 실행 중인 유통 전문 기업 이사의 소식입니다. 이사는 신규 출점과 노후 점포 리뉴얼을 병행해 고객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부합하는 쇼핑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인데요. 2024년 8월에는 복합 쇼핑몰을 접목한 쇼핑 공간을 선보이면서 점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은 날이 풀렸는데 내일부터 또 춥다고 그래요. 네. 근데 날이 풀리면 또 미세먼지. 그러니까요. 근데 또 날이 풀려서 좋다 했더니 바로 또 굉장히 추워지잖아요. 급변하는 기온 속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Channel A